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속보로 국회 정상화에 극적 합의했다라는 소식 들어와서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이거 현장 좀 듣고 올게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런 결단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정말 처음부터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가 좀 남아 있습니다. 4시 의원총회 출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 출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장기 파행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어렵사리 국회가 교섭단체 간 합의를 이뤄냈고 이제 국회가 민생 현안들을 챙기고 또 시급한 국정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걸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 다시 출발하는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정상화 막판 단판이 있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일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론의 정치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일단 사과하고 민생 현황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자세한 거는 제가 지금 살펴보기가 좀 힘들어서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겠죠. 주고받고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작해야 되는데요. 우리 생활경제백사의 C&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회도 지금 정상화되면 우리도 휴가 가야죠. 휴가 가야죠. 사실 일단 추경 좀 어떻게 빨리 하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네. 또 될까요? 올해는 돼야 됩니다. 그 10년째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초로 해서 금융소비자 보호하고 교육 강화하고 피해 구제 강화하는 거 전 세계가 다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것도 관심 많지만. 깨알 같은 지금 홍보를. 그것도 관심 많지만 휴가를. 오늘 주제는 휴가입니다. 오늘 주제 휴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돌아가셔서 일을 하시고 저희는 그동안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휴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텐데요. 또 조사를 하셨다고요? 조사했습니다. 전국 19세에서 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온라인 패널 조사를 진행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자, 이미 여름 휴가 계획들 세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세우셨대요? 근데 의외로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웠다 내가 그렇게 한 경우가 19.2%. 네. 아직 그 휴가를 가긴 갈 건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 세웠다 60%. 올여름에 내가 휴가 안 가겠다 20.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휴가 안 가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대 정도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가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이유. 경제 이유가 42.3%로 가장 많았고요. 이 성수기의 교통체증. 인파 이것 때문에 피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안 가겠다 그 얘기죠. 그게 23.2% 이렇게 나왔습니다. 휴가 갔다가 휴가 때 방콕하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휴가 갔다가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휴가가 그렇게 성수기 때 가면 휴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디를 누구와 함께 가는 걸 선호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것도 조사하셨다고요. 그 해외 여행이 이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번에 그 안전사고 생기면서 내가 실제로 계획했던 해외 여행을 아예 수정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한 27.6%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다른 행선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해외 여행이 좀 줄었을까 싶었는데요. 해외로 가겠다는 경우가 29.8%. 그러니까 약 30% 정도 되는 거고요. 국내에 주로 바다
간다. 47.1%. 아, 역시. 네네.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산으로 간다. 네, 응답했고요. 주로 같이 가시는 분은 역시 가족이 가장 많습니다. 70.4%. 근데 친구나 연인이고요. 특히 재밌는 게 혼자 가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5.2% 정도 차지했습니다. 예. 늘어난 걸까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혼자 가겠다는 게 1%, 2%대 정도 나왔을까 많이 싶었는데요. 늘어났네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뭐 완전히 이제 1인 가구가 지금 10%가 넘어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혼자 여가를 즐기고 뭐 휴가도 혼자 가고 이런 층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그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맞아요. 사회가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배낭여행 같은데 해외에 혼자 가면 또 거기서 만나서 또 같이 그것도 여행을 또, 예. 위한 친구들만이 탁 만들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또 새로운 재미예요. 맞아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해외 갔을 때도 꼭 이렇게 짜여진 대로 가지 않고 네. 가서 이제 뭐 외국의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잠시 속보 추가로 좀 전해드릴게요. 국회 정상화 도대체 뭘 주고받았는지 궁금했잖아요. 네네네. 나왔습니다. 아, 예. 생생경제가 바빠지게 됐어요. 추경을 처리하되 일단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5.18 특별법은 오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선거법 공수처 법안 등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생경제에서 여러 가지 전달해 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휴가하면은 휴가지와 직결이 되는데 아까 해외여행 좀 줄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해외 네네. 국내 근데 이제 많이 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조사를 제가 좀 보니까 한 네. 10%대 정도로 예년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한 30%대 정도 해외여행을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이 네. 얘기를 왜 했냐면요, 대표님. 네네. 저도 좀 알아보니까 해외가 오히려 싼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한동안 굉장히 싸서 일본 여행객들이 많아졌는데 네. 최근에 이제 엔화가 올라가면서 일본의 관광객들은 좀 줄어들었다 그러고요. 중국도 지금 가기가 조금 이제 애매해서 네.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유럽 쪽으로 좀 멀리 가시는 분들 그렇게 가는데 보통 이제 이번에도 조사해 보니까 휴가 기간이 가장 많은 게 2박 3일이에요. 그리고 2박 3일이 30.7%, 3박 4일이 21.4%, 5박 6일 정도 되는 게 16.7% 정도 되니까 멀리 가려면 기간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그렇죠. 되죠. 해외인 경우. 예, 여름 휴가는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줄 것이다 하는 게 안전 문제도 있지만 선택지가 좀 줄어들었어요. 사실 네. 일본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 중국도 좀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뭐 전체적으로 좀 줄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현재 계획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휴가 비용은요? 비용은 이제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한 27.1% 정도. 2박 3일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26.6%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이런 정도로 나눠지는데 해외로 나가면 1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국내에서 조금 넉넉하게 뭐 지낸다 그러면 50에서 100 정도 잡고 있다. 이제 예상하는 가격이니까요. 그런 정도 보이시는 것 같고요. 네네. 네. 이것도 중요해요. 여름 휴가를 계획을 언제 많이 했냐. 왜냐면 네네, 네. 이때 피해서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장 몰린 데가 7월 넷째 주. 근데 이 7월 넷째 주가 꼭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방학이에요. 7월 넷째 주하고 8월 첫째 주가 거의 뭐 한 60% 가까이가 여기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네. 제조업하는 분들도 이때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때가 8월 많다고 셋째 그러더라고요. 주가 지금 휴가가 껴 있거든요. 연휴가. 아, 광복절.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이제 퍼센트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셋으로 나눠지는데 보통 7월 정도에 대부분 그 전에는 휴가가 거의 다 끝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8월 한 중순 이후까지도 좀 연장돼서 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바가지 비용에 대한 그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요즘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요즘 또 인터넷 블로그 같은 게 또 많이 네. 발달돼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소비자들은 바가지 요금을 휴가 관련해서는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피해가 걱정되는 게 뭐냐 했더니 43.8%가 바가지 요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바가지 기준이 도대체 뭐냐. 그렇죠. 네. 비성수기하고 성수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용인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요. 평균 23.9%.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 하던 게 123원 정도 되는 것까지는
뭐 바가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최대한 잡았을 때 30% 정도. 근데 그 이상 되는 거는 바가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가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격도 많이 관리도 하고 해서 괜찮은데 오히려 이렇게 편법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호텔 그 예약 사이트 같은 경우 최근에 저렴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 실제로 호텔 예약 사이트가 저렴한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직접 호텔에 자기가 예약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저렴한 네, 그런 경우들이 억울하네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그거 알아봐야겠네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반드시 믿었는데. 공식적인 호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식 가격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 좋은 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특가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 있냐면 환불 불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안 가고 돈을 안 써도 환불 불가예요. 한번 결제하고 나면. 근데 그 환불 불가가요. 네. 되게 조그맣게 써 있어요. 맞아. 구석에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속고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거기엔 반드시 특가가 붙어 있어요. 이건 특가니까 예를 들면 한 30만 원에서 찍 줄거 놓고 17만 원 특가 그리고 환불 불가 이게 세트예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하다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무료 취소 상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불 불가가 아니라 내가 일정 기간 안에서는 취소했을 때 무료로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이 확실치 않거나 취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예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한 번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내 결제 계좌라든가 이런 걸 등록해 놓은 경우에 다음 누르다 보면은 그냥 결제돼 버리는 거. 그리고 환불 불가 이렇게 되면은 진짜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여름휴가 가기도 전에. 그 두 가지 반드시 체킹하셔서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렴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가격 비교가 다양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오히려 소비자들이 골탕 먹는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뒤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혀 그 생각은 못했어요. 네. 거기에서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꼼수를 부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물론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여러분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호텔 예약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티켓을 싸게 파는 비행기 티켓 그런 것들 예매하실 때는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자 보험이에요. 근데 여행자 보험을 예전에는 그냥 뭐 별로 쓸 일도 없는데 내가 그냥 돈을 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행자 보험 안 들고 그냥 여행 가신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이제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행자 보험을 드시는데 내가 가는 여행의 그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보통 세 가지입니다. 질병, 사고, 도난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라든가 보장 범위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여행자 보험을 꼭 본인 여행의 계획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그 연장해서 국내 보험으로도 다 처리가 됐었는데 여행지에서 발생해서 치료가 시작된 질병에 대해서는 국내에 들어왔을 때 실손보험으로밖에 처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내가 실손보험을 따로 들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들으셔서 국내에 여행이 끝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180일까지는 연장해서 내가 이제 그걸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실손보험이 없다 그러면은 여행자 보험의 질병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가입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행이 즐거우려면요. 준비 과정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오늘 우리 여름 휴가를 더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가지고 오신 대표님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 뵐게요. 지금까지 CNI 소비자연구소 조유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